네, 텍스트 애니메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저장합니다. 파일 눌러서 파일, Save as, Save as. 네, 여러분 폴더 안에다가 오늘 날짜로 저장할게요. 0518. 저장합니다. 컴포지션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N 또는 여기 화면에 있는 New 컴포지션 눌러주시고요. 컴포지션 네임은 텍스트 애니메이션 1이라고 쓸게요. 빼기 1.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네, 눈으로 다 확인하셔야죠. 위스 값 1920, 하이 값 1080, 스퀘어 픽셀 29.97, 레졸루션 하프로 해주시고 듀레이션은 5초로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타입 툴 선택하시고 이 컴포지션에다가 이 프레임에다가 이 화면에다 클릭 포지션 글씨는 굵은 글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점 어디로 옮겨야 되죠? 가운데로 일단 옮겨 놓을게요. 가운데 컨트롤 알트 뭐였었죠? 홈. 그리고 얼라인으로 가셔서 얼라인 컴포지션에 얼라인 레이어즈 투 컴포지션의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컴포지션의 가운데 해주시면 정 가운데 올 거고요. 저는 어제 이 자간을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트래킹 값을 마이너스로 놨기 때문에 조금 너무 답답해서 좀 떨어뜨릴게요. 이 정도면 되겠다. 포지션이라고 글자를 썼고 포지션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글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포지션이라는 레이어, 글자 레이어의 왼쪽에 확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텍스트 오른쪽에 애니메이트라고 있을 거예요. 텍스트 오른쪽에 애니메이트. 여기서 애니메이트를 애니메이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삼각형 있죠? 동그라미 삼각형 클릭. 여기에 보면은 텍스트에서 줄 수 있는 모션들이 쭉 보여요. 모션의 속성들이 쭉 보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포지션입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요게 애니메이터 1 렌즈 셀렉터 포지션 이렇게 돼 있는데 렌즈 셀렉터라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 애니메이터 1을 하고 있는 거고요. 렌즈 셀렉터는 뭐죠? 선택하는 것, 그런 선택이죠. 셀렉이 선택이죠. 터니까 선택하는 기계 뭐겠죠? 선택하는 거이겠죠. 렌즈 범위 선택기 이렇게 나와요. 범위 선택기. 그래서 이 포지션의 X 값하고 Y 값이 있어요. X 값과 Y 값이 있는데 이 Y 값을 움직이게 되면은 Y 값을 만약에 플러스 400 정도로 하겠다. 400으로 하게 되면은 선택 범위에 있는 선택 범위를 포함하는 글자는 전부 400
400픽셀만큼 이동해 있는 거예요. 무슨 축으로? Y축으로 400픽셀. Y축을 400으로 하게 되면 선택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글자들은 어디 있냐면 원래 자리. 글자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400을 줘서 위치를 어디로 하게 됐냐면 이쪽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 노란색 범위는 선택 범위 안에 글자가 전부 들어갔을 때는 이 노란색 범위고요. 글자 중에 하나라도 선택 범위에서 빠지게 되면 어디로 가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글자를 썼던 지금 가운데 위치고요. 거기에서 이 포지션에서 400만큼 줬어요 라고 하면 400만큼 주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양수면 아래로 내려오는 게 되겠죠. 이 선택 범위에서 떨어지는 애들은 어디로 위에 있고요. 선택 범위에 해당되는 애들은 아래에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범위를 선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포지션의 Y값을 얼마로 할 거냐면, 기준은 어디냐면은 요게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점 있죠. 기준점. 여기가 기준이 돼서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뭐 300,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숫자가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숫자가 커지겠죠. 숫자가 커지죠. 그러면은 양수가 되는 거고, 플러스 양수가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요.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가시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양수가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재경 씨는 애프터 이펙트 열어서 포지션이라는 글자 써서 정 가운데다 위치시키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300, Y값, 포지션의 Y값을 300 정도 줘볼게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300픽셀만큼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300픽셀만큼.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렌즈 셀렉터라는 것을 확장시켜 봅시다. 스타트, 엔드, 옵셋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스타트가 0, 엔드가 100. 제가 처음에 스트로크이라는 그 이펙트를 설명드릴 때 스타트하고 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좀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이 스타트하고 엔드 값이 있고 옵셋 값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의 개념이 어디고 엔드는 어디고, 스타트가 100이면 어떻게 되고 스타트가 0이면 어떻게 되고, 이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타트가 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이쪽이 스타트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엔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스타트의 여기 좌표는 0%, 좌표가 아니라 여기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00%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100이면 글자들이 이 선택 범위에 전부 적용이 되는 거죠.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100이면 글자들이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가 아까 포지션을 줬을 때 Y 값을 300만큼 줬거든요. 그 300에 충족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에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만큼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글자가 P라는 글자만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디에 올라가요?
P는 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P5도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 5. 이 관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P가 선택이 안 되려면 S하고 AND 중에 뭐가 움직여야 될까요? 다른 건 다 선택됐는데 P만 선택 안 됐어요. 그럼 이 S가 0%가 아니라 요만큼 갔으니까 한 10%? 뭐 15% 이 정도 15%에다가 AND가 100이면 P 빼놓고 OSITION이 선택이 된 거죠. 범위 선택기 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원래 위치. 내가 그 Y 값을 300을 주기 이전 위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P가 선택이 안 되고 N도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럼 N이 이쪽으로 올라왔어. 그럼 N는 뭐가 될까요? 뭐 90이나 85나 그 정도 되겠죠.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되나요?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나요? 네, 한번 해보죠. 이거 지금 이론으로 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스타트를 15, 엔드를 85 해보세요. 그쯤 어디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된 부분은 원래 위치에 있는 거고요. 선택이 된 부분들은 아까 좌표값으로 y 300만큼 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타트를 0에다 다시 놓고요. 엔드를 다시 100으로 놓고요. 그러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글자들이 위치하니까 전부 아래로 내려와 있죠. 스타트 값을 보면서 스타트를 0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이 원리로 애니메이션이,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엔드도 한번 해볼까요? 엔드 0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죠. 스타트도 0, 엔드도 0이니까 선택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엔드를 아래 이렇게 숫자를 크게.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드 0일 때 키 주시고요. 스탑워치 눌러 주시고요. 1초일 때 100으로 해줘 보세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션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요 막대 같은 게 있어요. 요 막대. 얘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여기 막대 하나는 요 앞에 맨 앞에 있죠. 여기 막대 같은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막대가 스타트 막대고 요 두 번째 이게 엔드 막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엔드 라인, 스타트 라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를 인디게이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엔드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엔드가 다시 앞으로 이동 하다가 나는 P만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스타트와 엔드가 P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글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해보고 싶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싶어요. 다시 엔드 스탑워치 눌러서 키 없애주시고요. 키프레임 없애주시고요. 100으로 놓고 스타트 0, 엔드 100으로 놓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스타트가 움직일까요? 엔드가 움직일까요?
선택에서 벗어나야 되죠. 선택 범위 안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스타트가 움직일까요? 엔드가? 글자가 P서부터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스타트가 오른쪽으로 하나씩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타트 키, 스탑워치 눌러서 키 만들어 주시고요. 앞에 0초 0% 맨 앞에다 놓을게요. 1초에서 100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션. 근데 아래에서도 이거 보이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 마스크 할 때 마스크가 들어간 상태에서 포지션을 주면 마스크도 같이 움직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스크를 준 상태에서 스케일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마스크도 같이 변하죠. 근데 이 경우는 마스크를 주잖아요. 레이어에 모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레이어 안에 있는 그 애니메이터 안에 있는 속성이 변한 거라서 이 마스크를 여기다 줘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포지션 선택하고요. 사각형 선택해서 보였으면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되고 상관없지만 보였으면 하는 데다가 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다시 마스크 뺄게요. 다른 거 해봐야 돼서 마스크 뺍니다. 어떻게 빼요? 여기 마스크라고 되어 있죠? 딜리트 하게 되면 마스크가 다시 빠지죠. 스타트 여기 스탑워치도 다시 한번 눌러서 키프레임도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스타트를 0으로 해주세요. 스타트하고 엔드의 원리는 아시겠죠? 스타트 엔드 이제 옵셋으로 갑니다. 옵셋은 현재는 포지션 중에서 X 포지션은 0이고 Y 포지션은 300이거든요. 이 옵셋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현재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옵셋을 양수로 만들어 볼게요. 양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양수로 움직이니까 스타트 라인과 엔드 라인 중에서 어떤 게 움직이나요? 지금 이게 어떤 스타트와 엔드 중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스타트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스타트. 예, 그러면 스타트가 지금 어디에서? 스타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서 이쪽까지 왔고요. 이렇게 왔고요. 엔드도 여기 있어요. 스타트 엔드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글자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위로 올라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옵셋을 다시 0으로 해주시고요. 잘 보세요. 스타트가 0, 엔드가 100, 옵셋이 0이에요. 0. 0일 때는 전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옵셋을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스타트가 움직여요? 엔드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뭐예요? 엔드 라인이죠. 옵셋은 0에서 100으로 가게 되면 스타트가 0에서 100으로 간 것과 똑같고요.
옵셋이 마이너스가 되면 엔드가 100에서 0으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엔드 대신 뭐를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옵셋을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와 똑같은 모션을 무엇으로? 이 옵셋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옵셋 0. 인디케이터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옵셋에 스탑워치 눌러주시고 1초에서 그럼 뭐가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하나씩 위로 올라가려면 P서부터 스타트가 움직여줘야 되고 옵셋에서는 양수로 만든다 그랬어요? 음수로 만든다 그랬어요? 응? 양수로 만드는 거죠. 소리가 이쪽에서밖에 안 들리고 이쪽에서는 안 들려요. 왼쪽에서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유빈 씨. 남기 씨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못 들었어요? 안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양수로 만들어져야지 스타트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P서부터 하나씩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를 100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모션이 만들어지죠. 3초에다 놓고 엔드 누를게요. 어차피 3초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느낌이 어때요? 예, 각이 지죠.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각이 지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보면 렌지 셀렉터 밑에 보시면 어드밴스드라고 있을 거예요. 이건 한국말로 말하자면 고급 기능이란 얘기예요. 고급 기능. 그래서 이 고급 기능을 열어보세요. 쉐입이 뭐로 되어 있어요? 스퀘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퀘어처럼 각이 지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좀 부드럽게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램프처럼 둥실 떠오르라고 램프 업을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디케이터 맨 앞에다 갖다 놔보세요. 플레이 눌러보세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반만, 그러니까 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죠. 말하자면 이 램프업이 시작되기 전 스퀘어일 때는 전부 다 아래가 있는데 램프업이 되니까 P가 벌써 이만큼 올라가 있어.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한 이 정도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작용할 때는요, 부드럽게 모션을 주고자 할 때는 여기서 다시 램프업 할게요. 부드럽게 모션을 주고자 할 때는요, 이런 오류가 생겨요. 이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옵셋의 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셔요. 그리고 플레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모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키프레임 선택하시고 F9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거 잡아 당길 필요 없어요. 당기지 않아도 가감속을 뭐 경사를 심하게 줄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거기에다가 뭐까지 할까요? 여기에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마스크까지 여기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텍스트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이 강의를요, 우리도 1시간 거의 했네요.
이해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한 2번, 3번씩 계속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가시는 거죠? 아니에요? 예, 또 다른 거 하면 또 그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포지션 있죠? 이거 지우세요. 다시 포지션 써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보세요. 돼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션이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와야 되는 때가 있고요. 아니면 각이지게 딱딱딱딱 끊어지게 올라와야 되는 그 장면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 모션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걸 좀 부드럽게 올렸으면 좋겠다, 또는 뭐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부드럽게 올렸으면 좋겠다, 또는 약간 텐션감이 탱탱하게, 화라처럼 탱탱하게 텐션감 있게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컨트롤 N 눌러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2라고 써주세요. 눈으로 전부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얘는요, 엣지 포지션, 엣지 빼기 포지션. 이건 X값을, 호리젠탈 X값을 준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알트 홈. 얼라인 가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글자 레이어 확장시킵니다. 확장. 텍스트 오른쪽에 애니메이트라고 있어요. 애니메이트에 얘도 포지션이에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 얘도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좌표값을 잡으면 양수, 왼쪽은 음수, 가운데는 0이에요. 그래서 이 엣지 포지션이라는 글자를 오른쪽 끝에서 하나씩 엣지서부터 나타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포지션 값 중에서 X값만 눈으로 보면서 합시다. X값을 양수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저는 1817 정도 같네요. 포지션에다가 여기 스톱워치 눌러 키 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뭐로 이용한다? 렌즈 셀렉터를 이용한다. 스타트 엔드 말고 옵셋으로 합시다. 옵셋에 0일 때 스톱워치 눌러주시고 1초일 때, 그러면 옵셋이 뭐로 될까요? 양수로 될까요? 뭐부터 나와야 돼요? 엣지부터 나와야 되니까 엣지가 나오려면 스타트가 움직여요? 엔드가 움직여요? 스타트가 움직여야 되니까 옵셋은 양수로 바꿔줘야죠. (0에서 100) 자석처럼 이렇게 따다다다 붙는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빨리 나오죠. 그 모션 블러 같은 걸 줬으면 좋겠어요. 그 굉장히 빠르다는 표시로. 다시요. 엣지 포지션, 여기다가
애니메이트를 하나가 줄 게 아니라 2개 이상 줄 거예요. 엣지 포지션 여기 아래에 엣지 포지션을 선택하고 애니메이트를 하게 되면 블러를 줄 거예요. 블러. 애니메이터 2가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은 애니메이터 1과는 별개예요. 나는 포지션 이동에 따른 모션 블러를 주고 싶은데 애니메이터 2가 생기면 다른 거가 돼버리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만 모션 블러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버리고요. 애니메이터 1에 포지션과 블러를 같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애니메이터 1 오른쪽에 있는 add 동그라미의 삼각형 눌러서 속성 프로퍼티에 어디냐 블러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x, y 값 중에서 어떤 값을 높여줘야지 이렇게 빠른 느낌 모션 블러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x 값이죠. 근데 여기 링크가 걸려 있어서 얘를 숫자를 크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뿌옇게 뭉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풀어주시고 y 값은 0으로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모션 블러처럼 보입니다. 좀 더 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좀 더 주고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를 때 이렇게 길어 보이죠. 지금 애니메이터 1에 몇 개의 속성이 들어가 있냐면 2개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굴러 나오는 건 좀 재미가 없죠. 뭐를 할까? 흰색으로 나오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색깔이 바뀌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시키고 항상 뭔가를 적용을 하고자 할 때는 모션을 정지시키고 합니다. 이 애니메이터 1에다가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애니메이터 1을 선택하고 색깔 말고 다른 거 할게요. 프로퍼티에 캐릭터 옵셋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캐릭터 옵셋. 캐릭터 옵셋은 여기 캐릭터 옵셋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0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숫자를 한 50 정도 줬어요. 그리고 얘를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오기는 오는데 어때요? 똑같은 글자가 오는 게 아니라 올 때 글자가 선택 범위에서 빠졌을 때는 이렇게 원래대로 보이는데 선택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는 글자들이 이렇게 다른 글자로 보여요. 네, 여기까지 하고